네, 취미로 카메라를 즐기는 캠라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오즈모 포켓 3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즈모 포켓이 어제, 그러니까 10월 25일 밤 10시 정식으로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미 스펙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 오즈모 포켓을 사야 될 이유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카메라 제조 회사들이 정말 스펙을 조금씩 높이면서 야금야금 카메라를 내놨다고 한다면, DJI에서 볼링핀처럼 무너뜨리면서 센세이션하면서 혁신적인 카메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번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는 이 1인치 센서 그리고 브이로깅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브이로깅용 카메라를 고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전문가도 아니지만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 입장, 입문자 입장에서 이 오즈모 포켓을 사야 될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첫 카메라를 오즈모 포켓 3로 사야 되는 이유 5가지 중 그 첫 번째, 바로 미쳐버린 스펙입니다. 미쳐버린 스펙. 이 오즈모 포켓 3가 DJI라는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이 회사가 짐벌 쪽에서는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드론계에서 이미 엄청난 기술을 축적을 했고, 아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시네마급 카메라에다가 짐벌까지 달아버리는 로닌 4D 시리즈라는 시네마급 카메라까지 출시를 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노하우 모든 걸 응축해가지고 바로 그 카메라가 오즈모 포켓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스펙들, 엄청난 사양들을 이 DJI가 해낼 수가 있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동급 대비 조금 좋다가 아니라 이건 완전 뛰어넘었다, 요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하고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이 오즈모 포켓 3를 사야 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압도적인 손떨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도적인 손떨방. 소니, 캐논 이런 브이로그용 시장에 1인치 카메라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소니 같은 경우는 ZV-1 마크2라는 모델을 출시했었고, ZV-1 자체가 과거에 엄청나게 성공했던 1인치 컴팩트 카메라였거든요. 그거의 후속 버전을 냈는데,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손떨방인데요. 이전 모델은 바디 자체에서 이 화면의 떨림을 잡아주는 기능을 넣어줬다고 한다면, 마크2로 넘어오면서 그게 다 빠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떨방을 잡아주는 기능을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촬영할 때는 이미지 퀄리티 저하가 심해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 않나 라고 제 뇌피셜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세워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이전인 ZV-1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발전이 없었고, 캐논 같은 경우도 특정 시리즈 모델이 있었지만 최근에 파워샷 V10이라는 브이로깅용 카메라도 출시를 했었죠. 그 예능에서 봤던 백종원 캠이라고 불리는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출시를 한 건데, 역시나 손떨방이 빠졌습니다. 소니랑 똑같이 전자식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떨방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하게 되면은 이 화면이 확대가 되는, 원래의 카메라의 성능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단점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렇게 소니랑 캐논이 1인치급, 즉 브이로깅용 똑딱이 카메라에 대해서 발전이 많이 없을 때, 요때 DJI 포켓 3가 땅 하고 나타난 겁니다. DJI 포켓 3는 짐벌이라고 하는 3축 3가지의 영역을 잡아주는 기능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디에 들어가 있는 떨방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심지어 이건 밤에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즈모 포켓이 정말 잘 빠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토포커스 성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캐논과 소니의 동일 레벨에서 출시했던 브이로깅용 카메라는 스펙이 다운이 됐었습니다. 오토포커스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상차 방식과 컨트라스트 방식, 이렇게 2개로 나누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위상차 오토포커스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개를 봤을 때 야 이게 조금 더 좋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넘사벽의 오토포커스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ZV-1과 파워샷 V10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이번 DJI 오즈모 포켓 3는 위상차 오토포커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어쨌든 이 스펙이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제조사 카메라들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던 거, 아니면 너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요 기능인데 바로 소프트웨어 보정 기능입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야 전통적인 제조사 카메라 시장에서 피부를 약간 뽀얗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적 기능을 하나씩 넣어주고 있는 추세긴 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에선 온갖 게 다 되잖아요. 그 온갖 게 다 되는 게 DJI 오즈모 포켓 3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도 있고 화질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기의 단점을 보완을 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니즈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번 DJI 오즈모 포켓 3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제조사 카메라들도 이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는 괜찮다고, 준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싸게 나왔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요 정도의 스펙을 담고도 이 가격이라는 건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니 ZV-1 M2 마크2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 출시가 됐죠. 캐논 같은 경우는 한 62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데,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는 콤보 구성이 약 84만원인가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카메라들은 단품이라고 한다면 오즈모 포켓의 콤보는 배터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지, 삼각대에 들어가 있지, 심지어 마이크도 들어가 있고, 그 마이크는 아직 출시하지도 않은 신형 마이크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넓게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광각 렌즈 필터까지 넣어줬고, 근데도 성능이 훨씬 더 좋고 다른 제조사에 비해서도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적으로 오른 거는 아쉽긴 하지만 혜택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DJI 같은 경우는 유통 방식이 이 국내 다른 카메라 제조사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판매 가격이 판매처마다 거의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산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산다, 그런 것들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DJI 포켓 3 자체가 원래 2년 주기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3년 주기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 세대가 나올 확률은 최소한 2년, 길면 3년까지는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서 쓰는 게 손해가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즈모 포켓 3를 사야 되는 5가지 이유를 제가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야 너 캠라이프 맨날 사지도 않으면서 사야 되는 이유 그거 왜 맨날 이야기하고만 다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Oh, I got lost on the way to you in an orange sky by the ocean blue.